놓으라고 했잖아. 이 미친놈아. 미친놈? 그래, 내가 미쳤지. 근데 넌 내가 나를 살려낸 순간부터 넌 이미 내 거였어.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 그냥 널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날 살리고 싶었다고? 웃기지 마. 내가 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건 인간 강준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도망치겠다고? 제발.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강준. 그러니까 내가 날 버리겠다고? 날 다시 죽이겠다고? 그래? 내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면 내가 끝을 내겠어. 해봐. 내 손으로 날 죽일 수 있다면 말이야. 비 오는 밤, 나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피투성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비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를 도왔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가 내게 한 첫 마디는 도와주시오. 하지만 그는 누구였을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의 끝을 당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아라고 한다. 해주 근처 작은 마을 외곽 숲 가장자리에 있는 초가집에서 혼자 살아간다.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보다도 먼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어릴 때는 마을 사람들이 가끔 우리 집을 찾아와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어느 날부턴가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연하와 가까이 지내면 불행이 찾아온다. 그 아이와 결혼하면 집안이 망할 거다. 나와 친하게 지내던 소꿉친구가 갑자기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혼담이 오갔던 한 청년은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나를 저주받은 처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사람들을 피했고 사람들도 나를 피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 가는 것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장날마다 마을로 나가야 했다. 그날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름 장마철이라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해가 질 무렵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바구니 속에는 시장에서 산 채소 몇 단과 말린 생선이 있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익숙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비가 내리면 마을도 숲도 한층 더 적막해진다. 짙어진 어둠 속에서 개울물 소리와 빗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였다. 마을 입구 나무 울타리 근처에서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다. 낯선 남자가 비에 젖은 채 엎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뒤집었다. 차가운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젊었지만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새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옷차림이었다. 남색 비단 도포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부러진 단검이 있었다. 관원인가? 아니면 도망자?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몰골로 마을 근처까지 온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다. 그때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구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나를 응시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부탁이요. 도와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살려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두고 가야 할까? 내가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면 분명 마을에서는 또다시 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간다면 그는 아침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내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나는 운명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남자를 방 안으로 들였다. 촛불이 깜빡이며 어두운 방을 밝혔고 그의 젖은 옷이 바닥에 물기를 떨어뜨렸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옷이 다 젖었소. 이대로 두면 상처가 더 날 거요. 남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를 도와 도포를 벗겼다. 그리고 나는 멈춰 섰다. 젖은 옷 속에서 드러난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허리와 어깨에는 깊게 베인 자국이 있었고 등에 남아있는 칼자국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싸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이런 몸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요? 나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천 조각을 떨어뜨릴 뻔했다. 남자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그냥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소?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소.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렇게 보일 만도 하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는 다시 침착하게 그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남자는 가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의 팔뚝에서 낯익은 문양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다. 이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어디서였더라? 그리고 다음 날 마을에서 들려온 소문이 내 머릿속을 번쩍이게 만들었다. 강준, 장군 강이 저주받은 자식.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내 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부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세상에,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니. 강준. 그는 장군 강의 외아들이었지만 3년 전 아버지가 살해당한 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쳤다. 당시 그의 실종은 전국적인 소동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점점 잊어갔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내 눈앞에 있다. 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이 사람을 지금 관아에 넘겨야 할까? 아니면 그때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군. 나는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다. 강준이 상체를 일으켜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다. 내가 누군지 알았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들킨 것 같으니까. 맞소. 당신이 강준이라는 걸 알았소. 그래서 이젠 날 신고할 거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만함과 피로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뭘 할 거요? 내게 은혜를 갚기라도 할 생각이요? 강준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갚을 은혜가 있어야 갚겠지. 나를 도운 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소. 그럼 나도 후회할 거란 말이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우리는 서로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인가? 아니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걸까? 강준은 며칠 동안 내 집에 머물렀다. 나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당장 쫓아낼 수도 없었다. 상처가 깊었고 비가 계속 내려 마을 길도 칠퍽했다. 게다가 그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함부로 건드릴 상대도 아니었다.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방 안에 가득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창가에 앉아 숲을 바라보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랬다. 바깥이 온통 회색으로 물들고 나뭇잎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가득 찰 때 강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의 존재 자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아침을 먹다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소? 강준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오? 마을에서 그렇게들 말하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다시 밥을 떠먹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오? 그럼 아니라는 거요? 강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답답했다.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어? 그쪽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잖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오. 강준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소. 그럼 나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소. 그건 그쪽 마음이겠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준도 침묵했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어둑한 안개가 끼어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의 마음도 뒤숭숭해진다. 나는 강준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정말로 살인자인 걸까?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시 내 방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다. 혹은 강준이 검을 들고 내게 다가올 것만 같았다. 강준이 나를 지켜준 건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위험한 사람이란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피해야 할까? 어느 날 밤 나는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강준을 보았다. 그는 마당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어깨에는 깊은 상처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옷깃을 풀어헤친 채 그는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아직도 깨어 있어? 강준은 술병을 기울이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잠이 오지 않소. 술을 마시면 더 잠이 안 올 텐데. 잠이 안 오니까 마시는 거요.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달빛 아래 빛나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상처투성이었다. 칼을 쥐어온 손, 피를 묻혀온 손. 그때 강준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쪽 나한테 겁이 나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솔직해지는 게 나을까? 겁이 나오. 강준은 피식 웃었다. 그럼 도망치지 왜 여기 있는 거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모르겠소. 어쩌면 내가 더 두려운 건 나 자신인지도.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술병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쪽 내가 앞으로 뭘 할 것 같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그는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낮게 속삭였다. 도망치시오. 더 늦기 전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강준도 동의했다. 이미 내가 그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 이상 이곳에 더 머무를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얼마 전의 습격.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더 이상 마을도 이 집도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아침 일찍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많을 것도 없었다. 옷 몇 벌, 말린 음식 조금,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놀이개 하나. 문을 나서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곳,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문 밖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포위당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방에 서 있었다. 마치 우리가 나올 시간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권상우. 이 마을을 지나가는 관리 중 한 명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충성스러움 같은 건 없었다. 그는 강준을 보며 조소를 띤 얼굴로 말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강준. 강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나를 뒤로 밀어냈다. 내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보군. 그래야지. 권상우는 피식 웃었다. 이제 꽤 오래 기다렸거든. 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권상우가 강준을 쫓고 있는 거지?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순간이었다. 권상우가 나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넌 정말 이 여자가 널 사랑한다고 믿는 거냐? 강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권상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신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신하는 작은 두루마리를 던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펼쳐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그 그림 속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건. 그때 강준이 입을 열었다. 지수. 나는 강준을 돌아보았다. 뭐라고 했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수?
그건 내 동생의 이름이었다. 어린 시절 내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마을에서는 그녀가 도망쳤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납치당했을 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강준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나는 멍하니 권상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알겠나? 강준이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고 이제 그는 널 대신 선택한 거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럴 리가. 나는 다시 강준을 바라보았다. 그렇소? 강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강준은 처음부터 나를 지수의 그림자로 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애써 모른 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권상우는 나를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의 소나기는 뜨거웠고 거친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넌 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강준은 널 사랑한 적 없어. 넌 그냥 지수를 대신하는 거야. 그럼 넌 뭐가 다르지? 권상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널 원했어. 너로서의 너를.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비웃었다. 날 원했다고? 날 가지고 싶었던 거겠지? 그때 뒤쪽에서 강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아, 거기서 떨어져.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랑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둘 다 버리고 떠날 것인가?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칼을 꽉 쥐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선택했다. 칼을 뽑아 들고 나는 권상우의 복부를 향해 그대로 찔러 넣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피가 서서히 그의 입술에서 흘러내렸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강준을 바라보았다. 강준. 그러나 그 순간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헉.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강준의 등에 화살이 깊숙이 박혔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준,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어? 그의 손이 서서히 내 손을 놓쳤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나는 무너져 내렸다. 강준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눈을 떠, 강준. 그러나 그는 힘겹게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놓아줘. 나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안 돼, 난 아직 널 보내줄 수 없어. 그 순간 권상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씁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결국 넌 강준을 선택했군.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아니, 나는 낮게 속삭였다. 난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칼을 힘껏 쥐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였다.